치료만 않고 해줘서 더 살 수 있었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시작은 어찌 보면 이국종 교수가 준 미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보내야 했던 아버지들의 절규, 어제 뉴스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별로 권역외상센터를 만들었죠. 전국 17군데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들은 무너진 응급진료의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불리우는 이국종 교수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중 취재 같은 걸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됐나. 예. 그래서 저희 탐사보도팀은 이 교수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달 동안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을 낱낱이 취재했습니다. 실상은 이 교수의 말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수술실에 이름만 올려놓은 의료진, 그리고 정작 중증 외상 환자는 거부하는 외상센터. 먼저 황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이 환자를 소생실로 옮깁니다. 췌장 파열돼서 서울의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헬기 띄우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수요 없고 안 띄우겠다고 해서 그냥 환자를 자동차로 보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말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성모 씨입니다. 췌장 파열로 내장기관이 녹아가는 상황. 애초 경희대병원에서 옮기려고 했던 곳은 가까운 의정부 성모 권역외상센터였습니다. 다쳤을 때 다 터진 거였는데 지금 만 4일 만에 와 수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유, 못 참겨. 결국 경희대병원에서 40km 넘게 떨어진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겁니다. 복막염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은 그 절단되어 있는 췌장 기준으로 해서 원위부 한 3분의 2 정도를 절단하는 수술. 성모병원 외상센터 측은 다른 환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저는 응급실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받겠지만 그 가운데 다른 데 나가도 받게 들어간 거죠. 외상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홈페이지입니다. 2017년까지 병원장이었던 전모 교수가 의료진 명단에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 교수의 외래와 수술 건수는 0건. 해당 외상센터 의료진의 최근 6개월간 당직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교수들의 이름은 보이는데 전 교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침에는 의료진이 중증 외상 환자를 월 평균 2명 이상 봐야 한다고 나옵니다. 전 교수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봉만 1억 4,400만 원. 전 교수 측은 취재진에게 수술에 참여해 조언과 어시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의 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1층에 수술실 간판이 보입니다. 수술용 침대와 맞추기도 있습니다. 정작 수술 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술실을 만들어놓고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그냥 공간에만 참고 써요. 병원 측은 암센터 3층에 외상수술실이 따로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층 수술실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소수술실이라는 겁니다. 수술실안 외상 환자 전용 엑스레이 촬영기기입니다. 지난해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5차례 테스트만 기록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 손해 본다는 마인드도 있고요. 거기도 인력을 떠나놔야 되는 거죠. 길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억 원. 길병원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